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딱 월가가 원하는 그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서 고용 부진을 걱정할 수준도 아니었고 너무 좋아서 당장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화끈한 지표가 더 나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어정쩡한 지표가 오히려 주식시장엔 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도 유럽도 함께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 16만 3천 명을 웃돌아 17만 5천 명 증가했고 구직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률은 7.6%를 기록해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고용회복세가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해 연준의 당분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1.3%가량 고용지표 발표 후 랠리를 보였는데요. 고용지표가 완만한 호조세로 나타났지만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이 시장에 힘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독일이 2% 가까이 오르며 급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세가 충분치 않더라도 즉각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자산 매입을 일찍 줄이면 줄일수록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지난 4월 산업 생산이 활발한 건설 경기에 힘입어 전월 대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1.8% 늘어나며 약 1년 만에 최고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수출 위축을 우려하며 올해 성장률을 0.3%로 내렸습니다. 5월 중국의 수출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수요 부진과 위완화 절상 악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일시 회복 기미를 보였던 지난 4월보다 13.7%포인트나 급감한 수치로 예상치 7.3%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한머니 규제에 따른 통계 거품이 빠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고용의 완만한 호조세, 무엇보다 이 같은 재료가 우리 증시의 기술적 반등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5분 전입니다. 지금 예상가로 봤을 때 코스피 정도만 반등할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장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볼까 해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점 상한가 갈 것에 대비해 로만손 대안주로서 오디텍을 사실상 재공략해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오디텍도 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정확히 손절 라인을 한번 건드리더라고요. 워낙 코스닥 분위기가 금요일 말이 아니었잖아요.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 IT 부품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디텍은 LED 조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워낙 시장 상황이 코스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7일 연속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로만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들어가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코스닥 종목 중에서 지금, LED 조명 그나마 좀 살아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은 어디서 하방 영입되는지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디텍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 분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한 2만 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시 매 분기마다 시작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지금 수급적으로 일단 단기적인 악화가 좀 컸기 때문에 하방 영입된 이후에 한번 재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원칙적으로는 손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LG 화학에 이어 또 다른 대형 종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우주 손해양을 좀 준비했고요. 네. 국내 2위권에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LNG선과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자동차 운반선, 각종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세계적으로 가스전 개발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해양 설비 시장에서
입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최근에 조선업종 강세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STX의 이동성 위기가 좀 부각되면서 시장 리스크가 좀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종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은 그 수주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동안 낙폭이 좀 많이 컸었고 최근에 뭐 유럽도 이 긴축에서 성장의 어떤 기조로 바뀌면서 가장 유럽 쪽에 민감한 업종이 조선업종인데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은 PBR 밴드가 하단에 오면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그 전반적인 조선업종의 수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 경제가 좀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뭐 시장이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먼 사태라든가 유럽 재정 위기, 어닝 쇼크 여러 가지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종은 PBR 밴드로 주가가 좀 움직인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각각 PBR 0.8배에서 1.1배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도 22,000원에서 23,000원대가 PBR 0.8배 정도 수준인데 이 가격권에서 바닥권을 형성했던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도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 올해 수주 목표 달성 기대감인데 올해 현재까지 26억 9천 달러 이상을 수주하면서 수주 목표액 올해 전체 수주 목표액의 한 20%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량 중에서는 국내 경기사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1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2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수주 목표 달성은 긍정적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산 부분에서도 이 태국 호위함과 유료지역 구조지원선, 상선 부분에서도 LNG 선과 컨테이너선 여러 가지 양호한 수주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조선업종의 주가 상승은 수주가 되면서부터 올라간다는 측면을 부각드린 바 있는데 이런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390만 원째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조선주 빅3 가운데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가장 빠르다는 그런 분석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오늘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격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오늘 수축하고요. 좀 짧게 보겠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5,5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정고점 정도까지만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시초가 공략주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지난주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가 시장을 계속 괴롭히긴 했었는데 금요일장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고 ITG 부품재 급락이 같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무너졌고 물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지난달 사실 반짝 사기 시작했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간 단위로도 끊기고 하루 만에 9천억 넘는 매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 어떤 모습일까요? 출발했는데요. 개장 상황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삼성전자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리고 코스피의 출발 상황도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기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게 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1.8%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3.8%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하락이 어떤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 모멘텀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 불식이 되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시장의 심리 이런 부분이 빠르게 돌아와줘야 아무래도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그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200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은 0.16%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1927포인트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매도로 닫았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현물, 선물 모두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도와 그리고 기관 쪽까지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반등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현재 212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현재 금융투자 섹터에서 102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55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3,000개까지 매도 포지션 늘리는 부분들이 확인됐었는데 오늘도 310개약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특히나 대외 변수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된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신뢰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 쪽보다는 어떤 국내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그 3% 넘는 급락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142만 원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가 마이너스 0.78%, 삼성생명이 보합권 그리고 LG화학이 마이너스 0.2%, SK텔레콤이 1% 넘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차가 0.2%, 한국전력이 2.15%, SK하이닉스가 3.38% 정도 현재 급등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일본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니케이가 많이 오르네요. 2%, 3% 이렇게 급등하면서 개법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요일장에서 12,600 라인도 깼었었는데 장 막판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낙폭을 줄였었는데 오늘 급등 출발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오늘 일본 관련해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개장 직전에 공개가 되는데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연율로 따지면 1분기에 1% 정도 올랐고 연율로는 한 4.1% 정도, 3.5% 정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이고요. 동시에 나왔던 경상수지도 4월 달에 7,500억 엔 정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2배 이상 흑자 규모가 늘어났다는 소식 역시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표 덕에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의 출발 상황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7연속 하락했잖아요. 다행히 121선은 지키긴 했지만 오늘 기관이 또 파는지 일단 플러스 출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코스닥은 좀 플러스 출발해가지고 38.50포인트에서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빠졌던 거에 비하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1차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일단 오늘 최소한 540포인트 이상에서 좀 마감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그 전에 이제 코스닥의 패턴을 보신다면은 강하게 가격 조정 나오고 V자 반등 나오고 가격 조정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왔던 패턴에서 이번에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V자 반등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떤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3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꾸준하게 유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의 매도 공세가 상당히 조금 코스닥을 위축시켰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오늘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서도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기간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외국인 자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지난주에 5월 30일부터 약 한 8, 9 거래일 동안 순매도로 전환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외국인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매도가 나오는 게 기간입니다. 기간이 연일 한 3, 4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기간의 매도가 완화가 되는지 여부, 특히 이제 어쨌든 고점 대비 코스닥이 거의 한 8에서 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여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리온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오늘 4일 연속 지금 하한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파라다이스가 2%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서울반도체 역시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부분들, 서울반도체 즉 LED 관련된 기업군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GS홈쇼핑은 약간 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은 지난주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시가총액이 좀 많이 차지하는 제약주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생각보다는 체감지수 대비해서 지수는 상승폭이 좀 약하다는 거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삼성전자와 IT 부품주 위주의 대응법과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으니까 생각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부품주는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추가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급락 여풍이 사실상 환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금요일날 장 막판에 달러원이 올라서 끝났는데 미국 고용지표 영향이 오늘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90전이 상승한 1122원을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 1120원 90전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2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 출발하게 된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멀지 않은 시점에 미 연준의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가 주요 상대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7만 5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16만 9천 명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실업률은 미국의 고용시장에 구직자가 더 몰리면서 전월에 7.5%에서 7.6%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상황이 되면서 달러와의 강세와 채권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이나 국제유가시장 등 위험자산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아직 조기에 양적 완화를 축소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두 시장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를 비롯한 위험통화들의 달러화 대비 약세가 제한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주요 통화상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글로벌 달러와 6개 상대 통화들의 가중치로 구성된 글로벌 달러 인덱스의 경우 5월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었고요. 달러 엔의 경우는 지난 4월 일본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 수준까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 고용지표의 호조를 계기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기존의 매수 포지션의 청산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규 매수 포지션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달러화가 향후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미 연준이 실질적으로 언제쯤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냐 하는 점이 시장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연준이 이에 대한 결정을 단행하기에 앞서서 단 한 번의 고용지표 호조보다는 수개월간의 흐름을 파악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9월 FOMC 회의 때 단행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미 경제지표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글로벌 달러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서는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회의에서 일본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경우에 달러 엔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달러 원의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달러 원의 1120원대 안착 여부가 테스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주 변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분석은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을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 코스피는 겨우겨우 플러스를 지키고 있는데 개장한 지 5분 만에 하락 전환되기도 했었던 거래소입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모두 팔고 있고요. 코스닥 정도만 수급이 조금 좋아지면서 8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역시 반등폭 강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시간이죠.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가 오른 것 정도만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요?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때일까요? 아니면 매수할 찬스입니까? 일단 지난주에 1930선까지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죠.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정도 패대기를 치면서 지난주 주봉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박살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940포인트까지 이탈하면서 기술적 추세를 완전히 하방으로 돌려놓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저는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항상 이평선들을 모두 이탈하면서 급락했었던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틈에 속에 좀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저점이죠. 1888포인트보다 높은 1900포인트까지는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되 이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양봉 출현이 일봉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일단 하는 게 좀 좋아 보이는 시점이고요.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글로벌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도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 일본의 6월 금융 정책 회의라든지 미국의 소비 생산 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19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형성하면서 양봉 출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종목들도 메이저들이 급등 전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급락시키죠. 항상 급등 전에 급락인데 지수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코스피 차트로 한번 보시면 항상 급등 전에 무슨 이유들 갖다 놓던 간에 급락시켜 놓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4 판매량 부진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일상생활까지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 이후에 또 어떤 제품을 과연 출시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부진으로 침체기를 겪으면서 과도기를 좀 지나갈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동안의 스마트폰의 대박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좀 걸어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후에 9월에 출시 예정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웨어러블 컴퓨터라든지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면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컴퓨터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 공상 영화에나 보던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또 시장의 반응은 또 스마트폰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좀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시스템 자체가 구글에서 먼저 독점적으로 특허권 개발을 싹쓸이 했고요. 앞으로도 상용화될 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상황들이 한 번쯤은 좀 겪어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결국에는 주가는 좀 미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수도 그렇고 저점을 형성해 놔야 그때 지키기 좀 쉬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현재 보시면 현재 121선이 현재 걸쳐 있는 모습이죠.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53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21선을 이탈하면서 걸쳐 있긴 하지만 아직 이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530포인트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커 보이고요. 중요한 건 신용장고를 한번 말씀드리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신용장고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용 쓰셔서 계속 물타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코스닥 지수가 121선에 걸쳐 있고 현재 많이 빠진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반대 매매 같은 최악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처럼 지수가 급락한다고 가정을 하면 신용 써서 주식 사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반대 매매가 좀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 결국엔 또 폭락이 오겠죠. 하지만 지수는 어떻게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 미수는 되도록 쓰지 말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권사들 배만 불리는 꼴입니다. 제발 악순환 되풀이되는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항과 지지는 이탈과 돌파가 되라고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듯이 현재 PBR 100까지 내려온 코스피 코스닥 위치의 상황이 심각하게 공포의 구간으로 좀 받아들일 게 아니라 포트의 재정비의 기회인지 정말 고민을 크게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코스피 시장이 뱅가드 물량으로 좀 매물 압박을 좀 받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현재 뱅가드 물량이 80% 소화된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악재를 만들어 놓고 하방 포지션으로 바꿔놓은 게 아주 수상하면서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 1900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 형성하면서 양봉 출현하는지 오늘 상승폭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하시면서 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잠시 후부터 삼성전자 및 IT 부품주 대응법 이어지겠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는 날이고 삼성전자가 무섭게 빠진 그 다음 날까지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 날입니다. IT 부품주가 몰려있는 코스닥만은 오늘 소폭이지만 반등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삼성전자의 오늘 아침까지 외국인들 매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서 이제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번에 급락이 매수해야 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는 반대 리포트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 예상만큼의 어떤 수요가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증권사는 아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이번에 이럴 때 판매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국내 증권사 의견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국내 증권사 의견을 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매도 의견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어떤 의견을 좀 참고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뭐 미국 유럽 쪽 증권사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증권사 이쪽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수요가 6,500만 대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JP모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좀 지금 단순하게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위축을 좀 스마트폰 어떤 갤럭시 S4가 많이 팔릴 것이다, 작게 팔릴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어떤 리포트 내용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위축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혁신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먼저,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위축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현재 주춤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지만은 스마트폰 전체적인 어떤 캐파는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이라는 시장이 110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100이라는 시장이 조금씩 98, 95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 속에서 삼성전자가 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에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말씀했던 어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사각형의 모양이 좀 갇혀 있는데 이 모양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외관에 대한 혁신을 바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외국계 증권사에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아무래도 두 가지 부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본사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1억대 판매, 요 목표를 무조건 달성을 해야지 어떤 시장의 오려는 불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달성이 되게 되면서 어떤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매물이 조금 잠잠해져야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하락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어떤 결론을 내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측면의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요 두 가지로 조금은 압축을 하게 되면서 향후에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하락은 멈췄거든요. 사실상 국내 증권사에서 지금
어떤 매도 물량이 너무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매수 사인을 네. 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며칠 사이 급락하면서 거의 물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요거는 기술 차트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를 좀 그 냉정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자, 작년 12월 달부터 봐야 되겠죠.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이제 올해 6월 달까지 보시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140만 원에서 155만 원 정도의 박스권, 그러니까 긴 어떤 기간 조정 양상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갤럭시 S2, S3 그리고 4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혁신이 더 이상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 좀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볼 때 국내 증권사가 사든 외국의 증권사가 팔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죠. 140만 원에서 155만 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4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 의견대로 이게 단기적인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반등을 주게 된다면, 즉 140만 원을 지켜주게 되면서 150만 원 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게 가장 현실적인 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인 140만 원을 지켜주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1차적인 대응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40만 원을 못 지킬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약간 손절을 하라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IT 부품주 쪽 대응법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장중에 거의 한가 들어갈 만한 그런 분위기의 종목들이 금요일날 IT 부품 쪽에서 쏟아졌어요. 특별히 갤럭시 S4 밴더일 경우에는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네. 급락을 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LG전자도 같이 좀 하락했던 부분들도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근데 좀 올라오나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부품업체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그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난주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빠진다고 다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종목이나 업종을 선택을 한다라면은,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4개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 네. 반도체 관련된 업황 자체가 회복을 하고 있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품업체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도 뭐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이제 UHD TV라든지 아몰레드 TV도 이제 대형 패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맞춰가지고 디스플레이 업종분들도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스마트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FPCB 업체라든지 또 뭐 연초부터 카메라 모듈 뭐 고화소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보기에 갤럭시 4가 흥행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가폰 위주로 아이폰도 본다라면 애플 쪽에서 이제 저가폰 위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패턴에서 저가폰을 간다라면 고화소의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렇다면은 FPCB 업체는 좀 중립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는 일단은 2분기 실적 이후를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요들 2개의 업종은 조금 중립의 관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을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은, 네. 예전에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았을 때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늘렸는데,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기업에 대해서 수요를 좀 공급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제품 만든다는 것이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상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단 다른 쪽에 더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FPCB 업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었는데 좋게 보시는 쪽 반도체라든가 LCD 쪽은 지금 소위 어떤 물타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비중 확대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와서 좀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계속 추세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없으신 분들도 신규 투자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FPCB라든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다음에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도 남북 경협주가 뜨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코스닥 오늘 또 맡아주신 유창희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소 쪽에 또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 엘리베이터 제외하고 나머지 특징주 좀 보면요. 오늘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거의 4% 가까이 오르는 반면에 STX 그룹주 부진하고요. 한일이화가 6% 가까이 급락,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5% 이상이나 밀리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 빠르게 원인과 대응법 알려주시죠. 일단 STX 그룹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STX 편에서 법정 관리 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줄줄이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기업적인 전체를 봤을 때 구조조정이란 부분을 피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 강덕수 회장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자회사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확보가 되게 되면서 기업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그 해운업황이나 어떤 조선업황이 좋지 않다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법정 관리 들어간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구조조정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봤을 때 가장 큰 어떤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그룹주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다뤘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이런 유동성 우려감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접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STX 그룹주는 유창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접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현재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PC DRAM 쪽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현재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전사적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PC DRAM 쪽으로서 모바일 DRAM 쪽으로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 전망치가 6,500억에서 한 7,000억 정도 되는데 1조 800억까지 어떤 상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것이다. 이익 증가 기대감 때문에 오늘 그 큰 폭의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SK 하이닉스 최근에 반등을 시장 대비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대비뿐만 아니라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그리고 수급 쪽이 우호적이죠. 그래서 어떤 삼성전자 어떤 대안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그 금융위원회가 현재 캔코로부터 그 넘겨받은 그 물량이 전체 지분에서 한 17.15%를 현재 매각 작업에 나갈 것이라는 매각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괜찮다면 이 매각 작업이 마찬가지로 STX와 마찬가지로 매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제대로 된 가치를 받게 되면서 원활하게 공적 자금이 회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금융도 어떤 매각 작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금융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매각을 통해서 어떤 공적 자금 회수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세수 부족분을 조금 보충을 하겠다 그런 어떤 시나리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큰 좀 악재가 아닌가 현재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란지 아니면 내년 초쪽에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업황이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지 대우조선해양이 재가치를 받고 지분을 넘기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매각 작업, 즉 M&A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어떤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지.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이 호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앞서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켜주는 가격대가 24,000 정도 되고 있는데 요 24,000원 가격대를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은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한일이하는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말 쪽에서 회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추징금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대신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회사 쪽 내용보다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추징금 어떤 규제 리스크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추징금을 떠나서 15,000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반기성 일단은 이전에 어떤 지켜져야 될 가격이 1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굳이 접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먼저 좀 정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전후까지는 좀 추가 하락을 대비하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코스닥에는 남북 경협주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소위 이틀 연속 점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안 풀리는 종목들 많이 있지요. 역시 오늘도 그러한지 어떤 종목들이 특별히 강한지 그리고 오늘
LED 대장이고 코스닥 대장의 서울 반도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일단 뭐 이하전기가 상한가를 그리고 있고요. 네. 뭐 강명전기, 재룡전기 모두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오히려 이제 그 남북 경우에 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 이게 좀 기대감 작용하면서 현대상선이 이틀 연속 상한까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 최대 주주다 보니까 그 수혜를 입고 있는데 현대상사하고 현대엘리베이터 상승은 조금은 좀 과도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남북 경협주들도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들 종목군들이 또 그동안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또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러다 네. 보니까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방산주들은 역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좀 강하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울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점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네. 있다는 부분들. 만약에 서울 반도체가 여기서 더 올라온다라면은 기타 LED 기업군들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을 수 있겠고요. 대장주의 서울 반도체 상승이 만약에 36,000원 안착에 성공한다라면은 충분히 매물 없이 추가적으로 4만 원대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요. 남북 경협주들 오늘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10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제 장관급 회담 연다잖아요. 관련해서 언제쯤 사실 이 뉴스만 본다면 언제쯤이 이제 매도하기 적절한 타이밍? 제가 보기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가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회담 있는 게, 열리기 전에. 그렇죠. 회담 열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어떤 하락을 한번 하고 나서 또 상승이 여부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가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과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 또 회담하기 전에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라오이에서 9명의 탈북 소년들을 북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언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이걸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 금요일 난리 났던 급락장이었죠.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듣습니다. 거래소의 외국인들이요, 하루 만에 한 8,000원 가까이 또 지난주 이렇게 던진 것으로 나오는데, 삼성전자 매도 1위였습니다. 2위는 코덱스 200. 매수 1위는요, 오늘 신고가 내는 SK 하이닉스고요. 삼성중공업은 삼성생명과 함께 매수했네요. 자, 이번에 지난주 기관의 매매 종목 한번 봤습니다. 금요일 날만 좀 적당한 방어가 있었고, 그 앞서서는 좀 조용했었죠. 역시 레버리지 가장 많이 정리했고요. 하이닉스도 기관은 지난주에 사지 않았군요. 인버스를 사고 레버리지를 팔았습니다. 삼성생명, 삼성중공업은 공통된 매수 종목이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한번 보고요. 두 분의 조언도 이어서 한번 듣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지난 한 주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했는가, 500억 정도 지난주 내내 팔았었죠. 파트론과 셀트리온을 독보적으로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성우 하이텍, 다음도 신저가 외국인들이 만든 것 같네요. SFA 이렇게 매도한 종목 쪽에 IT 부품 쪽 역시 많았습니다. 이번엔 기관의 매매 종목 보면요, 매도에 정말 놀랍습니다. 인터플렉스, 세코닉스, 옵트론텍, 아까 카메라 모듈 얘기하셨는데 3위, 5위 종목이 다들 그러했습니다. 네, 거래소 쪽 수급 특징주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고요. 우리 정 팀장님의 오늘장 조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매매 상위 쪽을 보게 된다면 IT 쪽에서 가장 큰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것보다 일단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조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한마디는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하반기에서 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지난주 주간 기준에서 봤을 때 3.8% 정도 하락, 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바닥을 잡았는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달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번 낙폭을 좀 보게 된다면은 2011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 5월 달 같은 경우는 220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20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220포인트까지 하락은 안 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락
그 하락 어떤 그 수치를 좀 계산해 보자면은 130포인트에서 한 170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860포인트 정도 계산이 그렇다면은 1860포인트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186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 8월달 그리고 2012년 5월달 차트를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를 좀 참고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닥을 잡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 참고를 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오늘 구간 뭐 저가 매수보다는 하반경성 이번 주는 조금 하반경성을 확인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은 또 어떠하실지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은 뭐 기관들 매수 위주로 좀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워낙에 기관들이 많이 뺐던 종목군들도 오늘 반등이 좀 강하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을 약간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한마디로 외국인 선물 수급 동향을 좀 살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번 주가 선물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외국인 3일 동안 매도가 나온 게 2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나서 수급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조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수급 보자 그리고 일단 바닥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두 분의 조언 들어봤습니다. 정 팀장님, 유 대표님과는 이만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집니다. 자, 먼저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8명의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재점검하는 시간부터 갖습니다. 자, 먼저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 마이너스 11%, 가장 나쁜 수익률입니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플러스 2%, S에너지가 마이너스 4%, 이외의 종목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김영근 멘토의 포트입니다. 기아차 한 종목만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자, 이어서 나무느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U 플러스가 역시나 부동의 1위 자리입니다. 32%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이외에 GKL과 SK하이닉스 역시 6%와 4%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창원 멘토의 포트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삼성 SDI가 플러스 2%, 이외에 포스코와 삼성전자 마이너스 건입니다. 각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양승문 멘토의 포트폴리오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CS가 플러스 8%, 반면 실리콘웍스는 마이너스 10%, 이외의 종목 모두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정대일 멘토의 포트 역시 나옵니다. 원익 IPS 플러스 13%, 양호한 수익률 계속해서 지켜가는 모습이고요. 테크윙은 마이너스 건입니다. 마이너스 5%,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아이비코 전자가 마이너스 12%, 손절가 하향한 모습이고요. 영흥설광이 플러스 1%,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멘토의 포트입니다. 게임아이가 마이너스 2%, 메커스 가장 많이 밀립니다. 마이너스 17%, 반면 광명전기는 플러스 7%,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어서 이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멘토들의 수익률 베스트 5 점검해 봅니다. 자, 먼저 1위에는 여전히 나무느 멘토님의 이 LGU 플러스 부동의 1위 자리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정대일 멘토가 원익 IPS로 13% 2위입니다. 자, 이어서 또 양승우 멘토의 KCS가 플러스 8% 두 자리대 수익률을 현재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이미 남은우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1위 했던 LG U+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베스트 5 2위에 자리했던 이 원익 IPS에 관해서 정대희 멘토님께 전화 연결해서 이 대응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열시 멘토 정대희입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와 또 원익 IPS에 관한 이야기 살펴주시죠. 예,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종합 장비 업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참 상승을 했다가 약간 이제 지수의 영향과 함께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거래량을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일단 캔들상이나 추세상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래량까지 좀 12시 이후에 한번 보시면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천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6,700원 정도를 제가 익절가로 잡아드렸는데 6,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제 포트 중에서 지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든가 테크윈 같은 경우도요, 아직까지 손절가 잘 안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다 메모를 잘 해놓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한 번 더 언급드리면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36,750원 익절가, 그리고 테크윙 7,250원이다. 요 익절가 및 손절가가 깨지지 않으면 지금 다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거래량 추이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이 8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1% 정도 반등 포인트 잡아주면서 힘을 좀 내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가 겨우겨우 플러스를 만들고 있는 사이 코스피도 어렵게 빨간불 정도만 유지하고 있어서 반등의 강도는 조금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나온 미국의 5월 고용지표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뒤로 미뤄질 것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인데 앨런 그리스폰 전 의장은 지금 당장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실업률이 일단 7.5에서 7.6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쉽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시 재차 상승의 무게에 실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앨런 그리스폰 의원이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서 좀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도 있거든요. 그리스폰이 사실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는 공론화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양적 완화는 당분간 지속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그린스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실업률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살아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투자할 시점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 시점이 좀 늦어졌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종료는 결국은 진행이 되겠지만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린 계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여러 말이 많지만 아마도 벤버닉 의장 의중이 가장 크죠.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 임기 내에는 양적 완화 종료로 쉽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의 실업률이 그것을 반증하는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요, 양적 완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였지만 이런 변동성은 잠시 증시는 더 오른다라고 아주 핑크빛 전망을 했던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그 하락장 시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네. 상승 중에서 눌리면서 시장을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략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막 올라올 때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고점이 어느 정도 되면 결국 폭락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2007년도 고점을 아예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도 역시 상승 진행형 중에서 일시적인 눌림 정도 보는 게 더 정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가 얘기한 것처럼 증시는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15,400까지 얘기했다가 16,800으로 변경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장이 얼마나 따라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일본 증시가 오늘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쌓이는 거 신경 안 쓰고 양적 완화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다는데 조지 소로스도 일본 주식을 한번 대거 차익 실현해서 돈을 크게 벌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재매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고요? 그 일본 시장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조지 소로스인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이 지난번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었죠. 얼마 전에 또 빌 그로스도 우리는 폭락 전에 팔았다 이 말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빌 그로스하고 조지 소로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장에 다시 재매수 시점을 찾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21% 빠져서 아마 재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본장이 지난번 정고점까지 가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그 아베 총재도 결국에서는 그 부채가 많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IMF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이 가겠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일본도 이번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이끄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남북의 어떤 대화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이고요. 12일, 13일 결국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참 남북 화해 무드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우리 시장이 올라갈 법도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안 좋은 또 그런 IT가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죠. 삼성전자 금요일 급락을 어떻게 보셨나 궁금하고요. 종합적인 전략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가려면요. 미국처럼 애플이 좀 눌리면서 다른 종목이 가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지난주 금요일에 끌어내린 재료를 보면 사실 목표가를 JP모건에서 210만 원에서 190만 원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도 아직도 190만 원까지 가본 적도 없고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약간 눌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번 주 쿼드러블을 맞춰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약간 투기적으로 바뀐 것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최고 높은 종목인 삼성전자를 건드려서 시장을 좀 누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개파락이 됐기 때문에 개파락이 되면 개파락이 된 종목이나 지수는 거의 다 메꾸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이 아마 최저점이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는 하락 부분을 조만간 거의 다 메울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에 따라 우리 시장도 빠르게 반등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만 가면 안 되고 주변 종목을 같이 움직여준다면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소폭이지만 반등 이후에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플러스, 그러나 소폭 반등이네요.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힘이 강합니다. 잠시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